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투자세액 공제 일반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 때 투자세액 공제 일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중소 중견 기업들의 투자세액 공제가 있었죠. 이제 투자세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고용과 연계하지 않고 그 투자 그 자체를 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교재 6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다 통합이 됐어. 거의 2-1에 보니까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 공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공제 대상하고 공제율에 막 수많은 자산의 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다 조문이 하나하나씩 있었는데 이제 하나로 통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투자세 공제를 받기 위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투자세 공제는 가장 큰 목적이 경기부양 목적이야. 경기부양. 투자하면 돈이 돌겠죠? 그래서 경기부양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열심히 투자 좀 해줘라.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의의를 보시면 투자세 공제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많은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하면 법인세 깎아줄게. 그러면 세금 효과 때문에 투자할 만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1,000만 원 주고 사는데 5% 공제해 준다라면 950만 원에 할인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정책 보조금 성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써놓으세요. 정책 보조금 성격이 있다. 이게 예전에는 투자하고 연계시켰어요. 그래서 임시투자세액 공제라는 게 있었다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연계하다가 18년부터 고용 따로 가자. 고용 따로 가자. 이렇게 간 거죠. 왜냐하면 투자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따로 가자라고 한 거고, 의의에서 세 번째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그 각종 투자세 공제는 공제 대상 자산이 다른 거예요. 자산이 기본적으로. 투자의 주체나 공제 대상의 범위, 투자의 범위, 투자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시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투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을 게다가 올해는 조문도 통합시켰다라고 보시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투자자야, 투자자. 내가 직접 사용할 재산을 투자해야지 투자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 투자자 보시면요. 내국인이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투자자는 해당 자산을 직접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해요. 직접 사용한다. 그래서 투자자의 두 번째 공 표시해 보면 밑줄 그어보세요. 직접 사용한다. 우리 66페이지 하고 있어요. 수업시에 같은 페이지 보는 게 제 소망이에요. 거기 보시면 근데 이제 취득 후 임대하는 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취득 후 내가 임대하는 거. 그 임대료만 받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유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같은데 자기 재산 넣어놓고 내 물건 만들어줘 하면서 갖다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자기 물건 생산하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게 어마무시하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사실은. 그래서 요 근래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게 BTO, BTL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쟁점이었어. 한번 할까? 잠깐. 이제 그래서 나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이 들어봤죠? BTO, BTL, BO 뭐 되게 많아. 이게 뭐냐면 부가세 그런 데서는 안 가르치는데 그 관심도 없어 거기는. 여기는 오히려 훨씬 관심인데 Build, Transfer, Operate야. Operate. 내가 운영하는 거 운영. 이건 Build, Transfer, Lease야. Lease. 이게 뭐가 다르냐면 국가가 있어. 국가가. 법리는 되게 많아. 한번 들어봐. 왜 이렇게 자세하냐면 우리가 이거 투자세액 공제로 경정에서 엄청 받아먹었거든 예전에.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토지 소유주야. 토지 소유주고 민자사업자가 있는 거지. 민자사업자. 사업자가 있어서 민자사업자가 건물 등을 건축하는 거지. 건축. 그죠? 건축을 한 다음에 빌드 하는 거지. 빌드. 그런 다음에 여기 트랜스퍼 하는 거야. 이 트랜스퍼 하는 건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얘기지.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 이렇게 하고 민자사업자가 이걸 운영을 하는 거야. 운영하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뭐 고속도로 같은 거 뭐 이렇게 다 BTL 방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 BTO 방식으로 많이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정부는 안 해줬어. 초기에 안 해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용수익 기부자산이야. 이 이유가 가장 컸어. 두 번째는 건물의 소유주가 우리 아까 거기 원칙이 뭐야? 직접 사용해야 된다고 돼 있죠? 소유주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용하고 있어? 민자사업자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계법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아니다. 이게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안 하는 이유가 이게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무형 자산이야. 무형. 유형의 자산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안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근데 이제 뭐 내가 생각한 건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했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다 일단. 원시 취득했다. 원시 취득. 그리고 원시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 그 자체가 있었잖아요. 취득이 있었으니까 이 투자자가 사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투자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불과하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더 뚫어야 되는 게 있었어. 뚫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후관리 조건이 있어. 어떤 자산을 투자한 다음에 이걸 뭐 2년 또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공제에 배제하는 규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처분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처분인 거지.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지.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의도를 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관련 법률 개정을 해줬어. 이 처분은 괜찮다 해서 그래서 법원 가가지고 이겨가지고 다 공제를 받게 된 사건인 거야. 근데 BTL은 여전히 안 돼. BTL은 뭐냐면 운영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거야. Build, Transfer, 임대. 왜 BTL을 하냐면 교육이나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운용수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고 우리는 건물 증거 부동산 임대소득만 받으면 돼. 그러면 사용자가 그때는 진짜 정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 이건 안 되는 거고 운영의 주체가 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본질의 출발은 다 여기서 나온 거야. 투자자가 직접 사용해야 된다라는 본질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BOO 뭐 이런 것도 다 돼. 오퍼레이트를 민자사업자가 하기만 하면 투자자가 사용한 자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투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자가 어쨌든 직접 해당 자산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무에 가면 되게 많아. 그 건설회사가 에너지 절약시설 같은 거를 투자를 해줘.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데, 공장 같은데. 하지만 이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에너지 절약시설 사용하는 사람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공장이잖아요.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어마무시하게 많아 이게 실제로 보면. 공항 같은데 무슨 얼마 전에는 내진 설비 같은 거 있지. 내진에 한다. 그 방음 장치 같은 거 해줬거든. 공항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니까. 그것도 우리가 투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 소리 시끄러운 거를 방해받으니까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야? 그 입주민들이 있고 아니야. 그래서 안 된다 뭐 얘기도 있고 그래.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가 투자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아시고 투자의 범위 있죠. 투자의 범위를 보니까 빠지는 것들이 있어. 예전에 한번 실제 출제됐지. 중고품은 안 돼요. 중고품. 왜 중고품이 안 될까요? 이 제도 자체가 경기 진작 목적이야. 중고품 투자한다고 해서 경기 진작이 되지 않아요. 운용 리스에 대한 투자도요. 안 되라. 운용 리스에 대한 투자는 왜 안 될까? 내가 사용 주체가 아니야. 그렇죠? 투자자가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투자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제3자가 사용하는 게 운용 리스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기존 설비 유지 보수 자원적 지출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안 돼. 이것도 경기 진작 목적에서 빠져. 네 번째는 전에 얘기했었죠. 내가 돈을 넣었어야지. 정책 보조금인데 내가 돈 하나도 안 넣었어.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정부에서 보조금 3억 꽂아줬어. 7억치는 되는 거야. 7억치는. 그게 투자의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 시기는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거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자일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완료한 날.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 돌지 않아도 투자만 되면 어차피 투자는 됐으니까 고용은 창출되고 다 그래.
현실적으로. 다만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걸치는 경우에는 우리 진행률 기준 방식이나 지출액 방식 중에서 큰 금액 뭐 그 기준이 있었던 거죠. 오른쪽에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투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90년 1월 1일이라고 그 이전 사업장으로 나눠요. 여러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 다 90년 이후의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90년 이후의 사업장은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 투자나 산업단지라고 있어. 산업단지. 이제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증설 투자는 안 되는 거고. 증설 투자. 근데 89년 이전의 업장들 있잖아요. 회사들, 대기업들이지. 대기업들은 이 90년대 수도권 과밀 억제에 대한 규제들이 나왔으니까 그 전 애들 것도 막 봐주는 유예 규정이 아직까지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복 공제 배제 있죠? 우리가 이제 감면 있고 투자세 공제가 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감면에 대한 세액 효과도 꽤 컸고 투자세액에 대한 세액 효과도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복적으로 적용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투자세액 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받는 거예요. 일단 투자세액 공제 간에는 하나야. 그래서 중소기업 일반 투자세액 공제가 5조에 있는 중소기업 투자거든요. 근데 뒤에 뭐 중소기업이 일반 투자세액 공제도 받고 뒤에 보시면 뭐 연구, 에너지, 전략시설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두 개 동시에 중복될 수 있잖아. 하나만 받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세액 감면 규정하고요. 투자세액 공제는 중복 적용 받을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는데 투자세액 공제도 같이 받는데 안 된다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둘 중 하나 계산해서 큰 거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꼭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실무 가면은 이 투자세 공제 금액이 더 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감면만 하고 있는 거야. 중복 공제 어차피 안 되니까. 근데 올해 보니까 투자세 공제가 더 많으면 투자세 공제로 가시면 돼. 그리고 이제 또 오해하는 친구들이 어차피 최저한세 걸려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가면은 2월이 안 되지만 투자세 공제는 2월이 돼. 그러니까 맥스로 다 받아놓고 2월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상 자산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많이 보셔야 돼.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죠. 고용증대세제하고 투자세 공제는 중복 적용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우리 정부가. 고용이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지금 핵심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고용은 다 비켜. 그냥 다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감면세액 추징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조세 회피 우려가 있는 거야. 야, 나 세금이 많은데 내가 먼저 살게 싸게. 그쵸?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뭐 누가 사는데 얘가 쿠폰이 있는 거야. 쿠폰이. 그럼 얘가 사서 친구한테 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조세 회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투자세 공제 받은 자가 투자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자, 거기 동그라미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하는 경우도 추징한다는 거죠. 왜 임대하는 경우 추징하는지 아시겠죠? 다 본질은 뭐야? 투자자가 사용해야 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투자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야. 근데 뭐 신성장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 여러분 조특법 내가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연도 뭐 이런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다 하기 싫은 거 어차피 안 될 거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그럼 처음부터 포기해요. 그럼 되잖아. 그거 한다고 점수가 1점? 1점? 이렇게 돼.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야. 올 포기. 연도는 다 포기. 그냥 감면. 이렇게 그냥 써. 그냥 과감하게. 나 같으면 그렇게 해. 나 같으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어차피 법정. 그거 뭐 중요해. 1점인데. 지금 저 1점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건 네가 5점을 못 맞아서 떨어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추징이 된다라는 사유만 아는 게 중요해. 그리고 연도까지 몰라도 돼. 밑에 신성장은 더 길게 간다? 내 마음은 이거 다 빼고 싶어.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좀 더 길게 가는구나. 그리고 고용과 연계하지 않는다. 이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신성장은 또 고용과 연계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돼. 자, 다음에 이제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 특례가 있어요. 조세 특례. 그래서 나와 있죠. 19년 이전에 조세특례 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던 6가지의 특정 설비 시설에 대한 투자세 공제 근거 조문을 다 삭제하고 이제 하나로 통합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공제 대상과 공제율이 나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특정 시설 투자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제 통합을 했다라는 거야. 역시 아까 했던 투자자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거고 공제 대상과 공제율이 있는데 자, 올해 이제 법조문에 요걸 명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유형에 보니까 표에 다 투자라고 되어 있고 어떤 한 조문만 취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조특법에서 얘기하는 투자와 취득이 뭐가 다르냐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투자와 취득이 뭐가 다르냐. 법조문에 따로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게 취득의 개념이에요. 우리 취득세에서 얘기하듯이 그 취득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개념이 취득이야. 취득. 투자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투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완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큰 차이야. 투자는 대부분 경기 부양 목적이야. 투자는 대부분 경기 부양 목적. 그렇지만 취득은 조세 정책적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런 자산 취득해봐. 이런 뜻이에요. 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정책 목적이 훨씬 더 강해. 근데 얘는 경기 부양 목적이 훨씬 더 강해. 둘의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도 좀 다르죠. 예를 들어서 취득 같은 경우는 두 과세 기간에 걸쳐서 취득했잖아요. 돈을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취득은 무조건 완료된 때 공제하는 거야. 투자는 두 과세 기간에 걸쳐서 돈을 넣으면 두 과세 기간 나누어서 공제받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취득의 개념이 훨씬 더 타이트한 개념이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취득은 그 표 잠깐 보세요. 이거 느낌이 좋은 애들이지.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을 위한 시설. 특히 그 안에 직장 어린이집 이런 거 들어가 있다고. 지금 우리 애를 낳기가 힘들다잖아. 애 낳아도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거야. 율도 높죠? 10%, 10%, 10%야. 누구도. 거기 뭐 직장 어린이집은 중견기업, 일반기업 이런 거 필요 없어. 삼성 뭐 어린이집 이런 거 만든다고 하잖아요. 이제 10% 내주겠다. 10%. 어마무시한 거지. 이해하시겠죠? 다 좋은 시설이잖아. 메리트잖아. 메리트. 이제 이런 개념으로 올해부터 이걸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여러분들? 외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많구나. 종류가 많구나. 시험 문제에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걸 열거하라. 이건 또라이야, 또라이. 이렇게 되진 않아. 자, 그러면 거기 공제 대상과 공제율 있잖아요. 첫 번째 꽁표시를 보면 공제 대상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공제 대상은 이 제목만 있는 거야. 대통령령에 다 위임해놨어요. 밑줄 긋지 마. 그냥 봐봐. 그렇죠? 그래서 이걸 대통령령에 가잖아. 그럼 시행규칙에 또 열거가 돼 있어. 디테일하게 봐야 돼. 그건 실무 가서 하는 일이야. 실무 가서 되는지 안 되는지 공부하시면 되고 연구시험용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들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향이 있대. 그냥 그 정도. 자, 요게 중요하네. 법률은 투자와 취득을 구분하고 있는데 투자는 투자 완료일 전에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취득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투자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한다. 이해하시겠죠? 자,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이 그나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있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면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을 취득하여 세액공제 받은 자가 준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동그라미 전용한 경우에는 추징한다. 전용. 왜 전용하냐?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가보니까 다 종업원 기숙사로 쓰라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써. 이러면 추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 하나 해봅시다. 1번, 2번, 6번. 그래서 옆에다가 취득이라고 써놓고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은 취득의 경우 공제하는 개념이에요. 그 실무 나가서도 중요한 거예요.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있죠?
그 내가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지. 종업원이 사용하니까. 종업원용 기숙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거. 4번 종업원의 휴식, 체력 단련 등을 위한 시설. 저는 4번은 잘 이해하는. 이거 운동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왜 필요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래. 그 다음에 의료 부속기관 있죠? 의료. 그래서 심지어 뭐 내가 예전에 이럴 때 보니까 요즘 대기업은 이제 안마사, 구글이 그걸 해가지고 다들 쫓아가는데 안마 이렇게 해주는 데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더라고도. 그래서 안마사를 진짜 뽑아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시설들. 직장, 어린이집. 자, 좋은 자산들이니까 서너 가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만약에 진짜 내면 이거밖에 없어. 이거야. 다 관심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있잖아요. 이건 수도권도 가능해. 이거는 수도권도 가능해. 여러분 회사는 본사는 우리 종업원들은 다 어디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데 요 취득 시설은 지방에 내세요. 그럼 출퇴근을 지방에서 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침에 애를 지방에 갖다 놓고 오라는 얘기야? 더 잔인하지. 그쵸? 그래서 요것도 가능해. 안전시설 있죠? 안전시설. 요것도 이제 우리 세월호 사건이 있는 다음에 되게 많이 확장을 시켰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나중에 일할 때 필요할지도 몰라서 내가 체크하면 이렇게 4번, 5번, 8번 있죠? 요것만 수도권 가능해. 요것만. 4번, 5번, 8번만 수도권도 가능해. 수도권이라고 지진이 안 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네. 그런 거 있네. 넘기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밖에 투자세액공제는 따로 법조문이 아직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밖에 투자세액공제. 우리가 법을 이렇게 만드는 게 과연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바이오시밀러 사업이에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삼바 뭐 있잖아요. 뭐 분식회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산업들을 선진국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제도를 주고 싶은데 투자세액 공제는 뭐에 걸리는 거야 지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여기에 많이 걸린단 말이야. 대기업들 신설. 바이오시밀러가 89년부터 있었을 리는 없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일반 조항이 중소기업 투자만 인정해줬잖아. 그러니까 대기업도 가능한 뭔가 하나를 만들려면 조문이 따로 필요하다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의약품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이름만 봐서는 누구를 위한 세제인지 몰라. 이름을 이렇게 줘야지. 그렇죠? 누구를 위한 세제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우리나라의 대규모 제약회사들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국인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의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 그래서 셀모트 뭐 회사가 있어. 거의 중견기업이거든. 한 3% 이런 거지. 그리고 송도 가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 한 3%씩 받아먹어. 대부분. 그렇죠? 처음에 중소기업일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6% 정도 받아먹어. 그래서 GMP 기준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고 GMP가 뭐냐면 선진국의 수준의 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인증이 있어요. 인증. 그거 받는 회사들만 해주겠다는 거지. 사실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GMP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받기 힘들어. 이게 내가 듣기로는 한 10억 정도 들어간대. 이거 인증받는데 수수료가. 그죠? 10억 세금을 왜 10억이 세금이 줄어들 세금도 없는데 그걸 10억을 위해 할 얘기는 없잖아. 물론 GMP를 받아야지 얘네들이 신약 개발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품질이 보증된 우산 의약품 제조 공급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관리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도 가능하고 대기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어준 좀 특별한 제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연역을 본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신성장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있죠? 이건 수도권은 안 돼. 이거는 일반적으로 안 되고 요것도 왜 별도에 그러면 조문을 뒀냐? 대기업도 해 주려고 일반 조문을 준 거야. 대기업도.
그래서 대기업은 대신에 투자하는 대신에 고용을 연계시킨단 말이야. 항상 중소기업만 안 그러고. 그래서 우리 아까 고용 연계형이라고 배웠었던 거잖아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 이게 직접 나오긴 좀 그래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연구 개발 단계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출하잖아요. 그럼 우리 법에서 비용을 지출하는데도 세액공제 중에 특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제3자 물류비용 공제라든가 R&D 세액공제라든가 고용에 대한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완전히 내가 개발한 다음에 양산을 시키기 위해서 양품을 대규모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설비 투자 금액을 뭐 해주겠다는 거야. 세액공제 해주겠다는 거야. 굉장히 특이한 거야. 연구 개발 단계가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업화 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제 투자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들어주는 특별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국 1위 신성장 기술. 우리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 금액의 5%, 중견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준대. 공제율도 꽤나 높아, 실제. 그래서 신성장 동력, 원천 기술 연구 개발에 대한 세액 공제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 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서 아주 높은 세액 공제율을 만들어준 거야. 로봇 만들고 하려면 또 설비 같은 거 많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실제로 신성장 기술 개발해도요. 우리가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개발해도 하드웨어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하드웨어는 미국, 일본, 독일에서 다 사와. 실제로 보면. 그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업화를 위해서 해주는 거다. 그럼 신성장 연구개발에 요건이 있다고. 그래서 연구개발비 요건과 고용유지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돼. 왜 고용유지 요건도 충족해야 돼? 대기업이 하는 건 다 고용유지를 걸어놔. 실제로. 왜냐면 대기업은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어.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연구개발비 비율 요건, 고용유지 요건. 제가 책에 다 써놨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이제 잘 알아요. 제목 정도만 써도 조특법은 25점 중에 15점 맞아올 수 있어요. 제목만 써도 제목만. 자, 그 다음에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있죠? 이것도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하는 특별한 규정이죠. 아주 특이한 거지. 그래서 우리 한류의 대표적인 태양의 후예 요게 나온 다음에 우연찮게 요 제도가 들어왔네요. 대통령께서 좋아하셔가지고 태양의 후예의 어떤 후산물이라고 부산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공제해 주는 거야. 영화 제작비, 방송 제작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당시 지금 학교에 계신 우리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셨지. 또 다른 태양의 후예 같은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에서 물신양면 지원하자. 한마디 하니까 문화관광부 움직이고 기재부도 다 한마디 해야 돼. 장관이. 저는 이런 걸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딱 만든 거 아니야. 준비해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제작 비용이 3% 그리고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여러분 제작사는 다 중소기업이야. 퍼블리싱 하는 애들이 중소기업이 아닌 거지. 퍼블리싱이 뭐야? 이거를 뭐 하는가? 유통하는 애들. 뭐 CJ, E&M 이런 애들이 퍼블리싱 하는 거고 제작사는 따로 있는 거지. 물론 제작사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하나가 있죠.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CJ, E&M이 물적 분할해서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 요즘에 드라마 잘 나오는 거 거기서 하잖아. 그 스튜디오 드래곤 알아? 주식 있어? 있어? 추측해서 봐요. 어쨌든 이거 넷플릭스 된다면 얘도 이게 대박 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이제 계속. 어쨌든 간에 그런 애들의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제작 비용. 근데 이런 건 안 해. 해외 로켓 가면 안 돼. 그쵸? 국외 제작 비용 안 돼. 요즘 드라마는 다 해외에서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광고, 홍보 비용 이런 거 안 돼. 원래 드라마나 방송 만들잖아. 특히 영화 만들잖아요. 제작 비용 50%, 마케팅비가 50%야. 마케팅비가 절반 들어가, 실제. 그래서 제작이 다 끝난 다음에 시장에서 한번 팔아. 지분을 팔 수도 있어. 대부분 그런데. 그 다음에 접대비 안 돼요. 뭐 퇴직급여. 전체 제작비의 30%를 초과하는 배우 출연료 제외한다고 돼 있죠. 전체 제작비 대부분이 배우 출연료인데 사실은.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건 제외한대.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하고 영화만 해줘. 영상 콘텐츠.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게임 회사들이 흥분했어. 야 우리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영상 아니야? 이런 거 요즘 다 영상이니까 아니라는 거죠. 방송과 영화만 얘기한다. 물론 게임은 R&D 세액 공제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게임 웹 디자이너부터 해서 다 되는 거야.
이제 올해 새로 개정된 거예요. 사실 개정 표시 안 했는데 초연결 네트워크 세액 공제라는 거 있어. 그래서 5G인가 그 5세대 이동통신 있잖아요. 5 genera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뭐 속도가 4G의 100배인가 되더라고. 나도 좀 옛날에 공부 좀 했었는데 왜 공부했냐면 주식 때문에 공부 좀 한다고. 5G가 엄청 중요하대. 왜 중요해요? 5G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쁜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5G가 왜 중요해? 그렇지. 어우, 정말 자율주행 때문에 중요한 거지. 자율주행. 자율주행 하려면 여러분들 긴박한 상황에서도 이게 데이터가 계속 전송이 돼야 된다고. 끊겨봐. 자율주행하는데 끊기면 어떻게 죽는 거야 그냥.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진짜 끊김없는 데이터 이동통신이 엄청 중요한가 봐. 그래서 드론 기술하고 이 자율주행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무시하게 중요하대. 그래서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대신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우리 법은 해주겠대요. 수도권에서 여러분 자율주행하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수도권 외에서만 자율주행이 되는지 수도권 외에서 이런 거 설치 비용 같은 경우 또 해주겠다는 거야. 뭐 그런 제도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2-3. 자, 우리 경기 진작을 위해서 투자세 공제뿐만 아니라 설비 투자 자산하면 가속 상각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 거야. 가속 상각. 자, 여기 의 밑에다 신고 조정이라고 써놓으세요. 신고 조정. 가속 상가가 주는데 신고 조정을 해주는 거지. 그럼 요거 말을 잘 써야 돼. 신고 조정이라는 말을 조특법에서 물어보기가 되게 좋은 거야. 이해하시겠죠? 왜 신고 조정을 허용해 주는 거야? 기업의 재무 구조는 안정화시키면서 법인의 결산 비용을 안 내니까 재무 구조는 안정화시키면서 설비 투자에 대한 법인세를 지원해 주는 거죠. 재무 구조는 안정화시키면서 이 말이 조특법에서 나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감가상비, 송금산입 특례 5점 정도 나오면 그 말이 있느냐 없느냐 찾는 거야. 교수님들 그거부터 찾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선생님 거기는 왜 안 쓰셨나요? 그냥 트릭이야 트릭. 그래서 그냥 바빠서 못 썼어. 미안해. 그래서 써. 신고 조정 가능. 거짓말하긴 그렇고 신고 조정 가능한 거고 기업의 재무 구조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가속 상각을 허용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혁신성장 투자자산을 했을 때래요.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네. 중소 중견기업은 다 되는 거야. 사업용 고정자산. 그리고 대기업은요. 다 해주는 게 아니야.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하고 있대요. 구체적 범위까지 어떻게 외워?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은 경기부양 목적으로 다 해주는 거야. 근데 대기업은 좀 제한을 넣은 거지. 이런 것 좀 해봐라. 혁신성장 투자자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혁신성장 투자자산의 특징들이 뭐야? 다 연구개발 관련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4-73페이지 가보면 고용 쪽 가보겠습니다. 가장 핫한 건데 사실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액 공제가 복잡하지가 않아.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 요건도 까다롭지도 않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해주려고. 정부의 의지는 강력해. 이게 성격이 뭐기 때문에 그러냐면 고용증대 세제의 성격은 채용 보조금이야. 한마디로 하면 이거 채용 보조금이야. 그냥 사람 채용하면 밀어줄게. 그냥 가져가 그냥. 그래서 요건도 까다롭지가 않아. 채용 보조금이야. 그러니까 우리 심어서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사람만 채용하면은 얼마 해준대. 거기 중소기업 봐. 수도권 해서 해도 1,100만 원. 청년 이러면. 그죠? 수도권 바뀌면 1,200만 원. 1년에. 근데 최대 몇 년까지 해준대. 거의 표를 보니까 3년. 그럼 최대 얼마까지 나? 3,600 나와. 그러면 이게 뭐 법인세에서 그냥 갖다 주는 거지. 그냥 너무 고마운 제도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야. 얘네 둘이 에서 지방에서 같이 공장을 해. 지역 유지 같은 사람들이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일단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지 아들을 채용을 시키려고 해. 월급 줘도 세금으로 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당연히 안 되겠죠? 지배주의 특수관계인 이런 사람 안 돼. 그죠? 임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짱구를 굴려. 얘도 그 지 아들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지 딸 넣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뭐야? 어이 김씨, 정씨, 어이 정씨 그런다고. 정 사장, 김 사장 밥 먹다가 이게 우리 아들들은 안 된다네. 그러니까 서로 뭐라 그래? 그래? 그럼 내 아들을 네 회사에 취업. 네 아들은 내 회사 취업. 이거 정말 많이 해 서로. 그냥 정부의 돈은 그냥 빼먹는 거니까.
사람들 많이 내 뜻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돈은 그냥 주는 거야. 이게 어마무시한 제도가 아니야. 그냥 때려먹는 거, 때려먹는 거. 물론 이제 현지 실사 나와서 일했는지 보느냐 이런 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음 문제고, 그죠? 그냥 때려 넣는 거야. 왜? 정부에서 지금 꽁돈을 주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갖는단 말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건 과감한 정책이라고 봐야 돼. 금액도 꽤 크지. 안 그러면 중소기업이 사람 채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 채용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급여도 작고 하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한테 급여를 줘봐.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초반 정도 준다고 해봐. 그래도 일단 얼마 들어오는 거야? 1,000만 원 정도 들어오죠. 수도권이라도 청년 같은 애들 뽑는 애들 이제 신입사원들 보니까 청년 다 되는 거지. 1,100만 원 들어온다고. 1,100만 원. 일단 대박 아니야. 그럼 얘 줘도 법인세에서 일단 액 인건비도 나가는 거 아니야. 2천만 원에 20%면 400만 원. 둘이 합치면 1,500이 일단 땡겨졌잖아. 그리고 정부에서 각종 채용 보조금을 또 줘 또. 그럼 남는 거야. 그냥 가져야 해라는 거야. 정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광화문에다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판인가 만들었잖아. 기억나? 일자리판 뭐 만들었었다고. 그거 없어졌어 지금은. 어쨌든 간에 그거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 과감하게 가는 거야. 채용이 안 되니까 맨날 야당에서 욕하고 그러니까 이게 과감한 제도야. 금액이 일단은 대단해. 금액이. 나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많이 넘었잖아. 처음 봤어 이런 거. 어마무시한 제도야.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아. 요건이.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해하셨어요? 대박 상품이야. 대박 상품. 그거 보니까 적용 요건 세액공제 뒤에 봐봐. 사후관리. 사후관리에 보니까 모두 없어요. 여러분들. 찾아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수많은 사후관리에 있는 조항 74페이지에 봐봐. 무슨 조항이 없어? 추징액이 없어. 추징액도 없어. 일단 토해내더라도 그냥 법인세 납부만 하시면 돼. 그래서 옆에서 추징액 없어. 추징액도 없어. 이자 상당액 추징액도 없어. 그냥 받아가세요. 제발. 플리즈.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기 두 번째 의의를 보시면 예전에는 고용과 연계시켰단 말이야. 투자를.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예전에 청년 고용 증대세제가 있어서 18년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고 다 일어나 통합시킨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게 이제 투자 관련 없이 고용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주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거기 다른 투자세액 공제하고도 중복 적용이 가능해. 그리고 중소기업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4대 보험, 사회보험료를 지출해줘야 돼. 사회보험을.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세제 지원이 있어요. 50% 뭐 70% 이런 지원이 있거든. 그거하고도 중복해. 원래 세액 공제나 가면은 중복이 없잖아. 얘는 그냥 별도의 세계. 자, 적용 요건 별표. 단순하지. 고용이 증가해야 돼. 그래서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가 직전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보다 증가하기만 하면 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잘 생각해봐. 밑에 표를 보니까 청년 정규직이 증가하면 해주잖아.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그럼 청년 정규직은 증가시키는 대신에 기존에 우리 노인분들 잘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왜? 적용 요건에 다 걸리는 거지. 전체 직원 수는 일단 증가해야 돼. 청년만 증가하고 나머지 직원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안 돼. 그래서 적용 요건이 옆에다 써봐. 청년만 증가, 상시 인원 감소, X 이렇게 쓰면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지. 청년만 증가, 상시 인원 감소. 그럼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용 불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이게 실무에서 제일 많아. 상시 고용 인원은 감소했어. 이번에 다 새로운 애들로 바꾼 거야. 그럼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도 더 적게 들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거잖아. 애들. 그렇잖아요? 이런 애들 갖다 쓰면 얼마나 싸. 그냥. 싸잖아. 여러분들 세무법인들도 그 수습사원들 엄청 월급 적게 주더구만.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좀 찍어서 그런데 나쁜 사람들이 이제 애들을 그거를 힘들게 이제 시험 붙어서 이제 하겠다는 애들을 그 피 빨아가지고 빨대 꽂고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진짜 도대체. 대동단결하세요 여러분들끼리. 죽여 그러면서 대동단결 하든지. 뭐야 그게. 저는 그게 좀 그래. 좀 어쨌든 그렇다 이거지. 좀
어린애들인데 그래도 좀 아무리 근데 이제 물론 텍스라는 게 그래 이제 애들 여러분 뽑아봐야 쓸 데가 없긴 해. 아무런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회계사는 쓸 데가 되게 많아. 왜냐면 회계감사라는 건 노가다야 노가다. 진짜 노가다의 끝판왕이야. 엑셀 좀 하면서 계속 출력하고 그래. 나도 이번에 회계감사하는데 진짜 미쳐버.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 너무. 내가 이런 페이퍼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텍스는 페이퍼 작업 별로 없단 말이에요. 좀 찾아보면 이렇게 좀 한단 말이야. 근데 텍스는 우리 시킬 수가 없어 애들을. 회계감사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가끔은 회계사님들 중에서 그냥 회사 기장하는 여직원 데려가서 회계감사 하시는 분들도 많아.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지. 그냥 명함 회계사 파주고서는 네가 봐라. 근데 더 잘해 또 심지어 노가다일이라서 더 잘하는 있어. 근데 텍스는 그런 게 아니야. 이한테 뭐를 리서치를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 나오는 답이 뻔하죠. 뻔해. 쓰레기 같은 답밖에 안 나온다고. 전체 구조를 안 보고. 그러니까 이게 숙성이 좀 돼야 돼. 숙성이. 담가 먹으려면 한 5년은 해야 돼. 5년. 그때부터 이제 돈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키운다는 생각, 조직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해요. 큰 조직은 밑에 애들은 이제 키운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직이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빨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래야지 애들이 탄탄해야지.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 세 공제 금액 있죠? 이 공제 금액을 외우기는 조금 그렇지 사실은. 근데 요거 별표 치시고 중요해. 그래도 나오면 뭐 금액을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 낼 게 없어 낼 게. 적용 요건은 근데 까먹으면 안 돼요. 적용 요건이 제일 중요한 거. 증가시켜야 돼. 상식. 청년, 정규직, 장애인, 상시근로자 뭐 이렇게 있네. 어디만 한대요? 일반 기업 상시근로자, 요 대기업은 청년 증가만 해주는 거네. 대기업은 일반 직원은 안 해주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청년, 정규직. 자, 여러분 여기서 청년은 세액공제 효과가 너무 커서 그런지 29세로 돼 있어. 34세가 아니야. 여기서만큼은 24세. 청년이 이렇게 맨날 왔다 갔다 해. 어디선 34세, 어디선 29세. 짜증나네. 그래서 여기서는 29세. 왜 이래도 문제가 없냐면 내가 한번 생각해봤어. 왜 여기서만 29세인가 나도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아니 청년을 굳이 고용하지 않아도 상시 근로자만 고용해도 어느 정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청년을 좀 더 아래로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빠지는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음 페이지 가보면 상시 근로자 중에서 임원 최대 주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우리가 배웠던 것과 같다. 상시 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어. 단순한 거야. 그래서 그걸 말로 표현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매월 말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과세년도 개월수로 나눈다. 이렇게 말로 좀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요. 그 다음에 2년이 되는 날까지 고용이 감소하면 안 돼. 투자하고 비슷한 개념이지. 그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고용이 감소하면 안 된다는 거야. 2년 되는 날까지 고용 감소하면 안 해준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오늘 유인물 있잖아요. 요게 유인물 같이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 좀 느낌이 와.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단순해. 심지어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자, 가보면 거기 신청인 나와 있죠. 그럼 회사 이름 쓰면 되는 거죠. 과세연도 나와 있죠. 쓰면 되지.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는 거지. 자, 보시면 공제세액 계산 내용에서 일단 거기 3번에 가 있으니까 가를 보면 1차 연도 세제 지원 요건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 가봐. 2차 연도 세제 지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중간쯤에 보니까 3차 연도 세제 지원 있죠. 그리고 3차 연도에 중소 중견기업만 해당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은 몇 해 해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3년 해먹을 수도 있어. 3년. 자, 그러면 거기 정부에서 만드는 서식이 잘 만들었어. 되게 보면 1차 연도부터 볼게요. 세제 지원 요건은 동그라미 8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동그라미 8은 어떻게 계산됐어? 올해 6번에서 출발하는 거지.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 요 계산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는 게 있어. 거기에 보면 인원수가 다 카운트 돼 있거든. 12로 나누면 올해 나와.
작년 것도 있겠죠? 12로 나누면 돼. 둘에 빼면 상시 근로자 인원이 나오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 2.64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뭐 12.64 그치? 그러면 사람을 거기서 12명으로 잘라야 되나? 아니면 반올림하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면 교재 봐봐. 교재 74페이지. 단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돼 있죠?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거야. 100분의 1 미만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는 거야? 12.23 이렇게까지 가라는 거지. 그래서 1000만 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곱하기 0.63 뭐 이렇게 나와. 그럼 63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상시 근로자가 명당으로 계산하지만 카운트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그래서 올해 총 인원수가 6.54다. 그럼 6.54고 작년이 6.11이다. 그러면 6.54 빼기 6.11하면 0.43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30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함께 한 거 맞아? 뒤에 소수점까지 다 계산하는 거야. 그거 한 명 이상 증가해야지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냐면 이 세무회계 오히려 나올 수 있어. 내 생각에 진짜 과감하게 세무회계 내도 아무 문제 없어. 조특법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또 따로 계산하는 거야. 그럼 맨 위에 1번은 세제 지원 요건을 위한 계산이었죠. 1번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2번은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인원, 3번은 뭐야?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이죠. 그러면 2번과 3번은 왜 나누는 거야? 1번은 적용 요건일 뿐이고 2번과 3번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이 다른 거죠. 우리 문제란다. 그 교재를 보시면 청년 등에는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등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넣어서 그 금액이 1100, 1200, 800, 400 이렇게 높잖아. 그 위에 자들은 700, 770, 450이고 대기업은 적용도 안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청년 등에 대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겠네. 9번 해당 과세년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뒤에 서식 작성 요령 잠깐 가보시면 거기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때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무 나가면 서식 작성 요령을 잘 보는 게 중요해. 우리 직원들은 서식 작성 요령 잘 안 봐. 세무사들이 잘 봐야지. 직원들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컴퓨터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성 요령을 딱 보시고 그 제대로 됐나 봐야지. 그래서 직원이 잘못했다 여러분이 지적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잘못한 거야. 컴퓨터가 맞아. 현실에선. 자, 앞으로 가보시고요. 중요한 건 계산은 다 맞아. 계산은 실제 가면.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그 요건에 해당되냐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지. 그건 컴퓨터로 안 되는 거야. 자, 다시 와보시면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죠. 여기까지 계산했지? 그런 다음에 세 공제액은 그냥 거기다 갖다 넣으면 돼요. 너 중소기업이냐? 4번 자료 있잖아. 너 중견기업이냐? 일반 기업이냐? 그리고 아까 계산했던 증가 인원 있잖아요. 직전 연도 대비 청년 등이 있고 청년 등 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 1인당 공제 금액 쭈쭈쭈쭈 있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견기업, 일반기업 다 있지. 음영 있는 건 안 된다는 뜻이고 음영 있는 건. 그러면 오른쪽 2차년도 세제 지원 요건. 18번이 0보다 크면 2차년도 해주겠다는 얘기지. 2차년도 단순하지. 2차년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1차년도 직전 연도보다 증가하면 작년에 해먹었던 거 그대로 해주겠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2차년도라는 건 작년에 있었던 숫자를 또 그대로 넣어주는 거야. 근데 공제 2번 가보니까 상시 근로자 감소 여부 있죠. 근데 보니까 거기 1차년도 대비 상시 근로자 감소 여부 여라는 건 감소했다는 얘기죠. 감소했으면 다 음영이지. 너 이제 한 푼도 없다. 이해하셨죠? 추직은 따로 있어. 또 따로 있는 거고. 그런데 아니요 한 거죠. 저 증가했어요.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지. 너 그중에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감소했니? 네. 그러면 청년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음영이 있는 거고. 걔도 증가했어요. 다 증가한 거죠. 그러면 다 받는 거지. 19번은 청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거고 20번은 청년 등 외 세액공제를 받죠. 요거는 1원당 카운트 금액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요것만 만족하면 1차년도에 계산했던 서식에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요 서식 보면 느낌이 온다고. 그래서 2차년도 세액공제액을 거기다 쓰시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3차년도는 중소 중견기업. 요거는 단순하지. 일단 3차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언제랑 비교하는 거? 2차 년도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1차 년도랑 비교하는 거. 1차 년도랑. 1차 년도랑 비교했을 때 증가했다. 그럼 밑에 방식하고 똑같은 거지. 비교도 1차 년도와 3차 년도를 비교하는 거지. 3년 해먹을 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너 된다. 그게 이게 근로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계산이에요. 완전 채용 보조금에 느낌이 오죠? 사람만 증가시키면 우리가 돈 그냥 꽂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직원들 채용하면 정부에서 보조금 또 많이 줘. 이거 말고도 많아. 그거 받았는지 여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사람당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요즘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라도 중소기업은 사람만 채용하잖아요. 적용받을 수 있는 거야. 중소기업 여기 고용 증대 세액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어. 거기 의의에 다시 한번 봐봐. 의의 73페이지. 거기 뭐라고 돼 있어? 맨 위에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를 제외한 돼 있죠? 이거 대박인 거야. 소비성 서비스업만 제외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면 다 받아. 다 받아. 근래 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여러분 회계법인 세무법인도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사람만 뽑으면 다 되는 거야. 대박이죠? 어마무시한 제도야. 그래서 요만한 제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뒤에 우리 76페이지가 봐. 76페이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있죠? 거기 대상 기업을 봐봐. 대상 기업. 좀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아. 이건 열거된 업종이잖아요. 열거된 업종. 이따 볼 텐데 요거는 세무사업 이런 거 안 돼요. 다 안 돼.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나는 이제 우리 회계사 여러분 같이 회식했던 우리 회계사 있잖아. 걔가 이제 KPMG에서 나와서 이제 대기업이거든. 거의 분류가 중소기업 자기도 취업했다고 요거 받을 수 있느냐 막 찾아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업종을 보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실망하더라고. 150만 원 아껴보겠다. 그걸 찾는 놈. 그렇죠? 그래도 마인드는 좋은 거죠. 세법을 이용하겠다. 자, 그래서 고용증대세제는 이게 어마무시한 제도.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세무법인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수습들 많이 채용하면 상시 근로자수 올라가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근데 수습 채용했을 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과연 100% 올라가느냐. 지금 한번 응용해 보는 거야. 74페이지 가봐. 수습만으로 채용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계약서 쓰더라고. 6개월 계약서. 그렇죠? 그래서 세법에서 여러분들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사람도 아니야. 사람도. 고용증대세제 사람도 아니야. 처음부터 계약이 1년 이상이어야 돼. 6개월 계약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안 되네. 그래서 나 같으면 돈 더 많이 주고 그냥 1년 채용하겠습니다. 1년. 1년 이상 해놓으면 그 돈 빼잖아. 아니 왜 세무서들이 그게 응용이 안 돼. 그냥 수습이라도 1년 계약 고용계약서 쓰고 100만 원씩 더 주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받은 거 다 돌려주면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세무사분이 그러더라고. 나 이제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야 그럼 낫지 않냐 그랬더니 어차피 저 종합소득세 별로 안 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탈세하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종소를 왜 내요? 막 경비 다 터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대박이구나 애들이. 그래서 매출이 한 개인 사업자인데 3억인데 지금 한 2억 벌 거 아니야. 그러면 세무사는 솔직히 한 4, 5천 내야 되는데 보통 500만 원 정도 이상을 안 내려고 하더라고. 자기 돈은. 그래서 어디다 그렇게 터냐 그랬더니 괜찮아요. 뭐 서로 뭐 치고받고 하면 되죠. 이런 얘기 거의 하더라고. 그래서 제도가 있어봐야 소용이 없는 게 가라 세상을 여기에 다 엎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런 친구는 그냥 제가 상상해서 한 얘기예요. 자 그런 거고 근로계약 1년 미만의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런 사람 안 되네. 다 제도가 있는 거지. 그래서 1년 이상 채용하는 거. 안정적인 정규직을 채용해 달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1년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래서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4번은 이제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는.